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가 결국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이 정승진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4년 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3순위는 6주 진전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뉴욕주 모든 공립교회 아동학대 신고 한라인 포스터가 부착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주요 교량과 터널이 보수공사로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가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의회를 찾은 주민들은 날치기 처리에 당황하며 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가 논란이 되었던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70여 명에 달하는 주민이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회 측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표결을 실시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통영 문제로 인해 뒤늦게 통과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는 거죠? 전혀 안 됐지요.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행정의 폭거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우리는 아주 할 말 다 못하고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타운 의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승인했고 한인 등 일부 시민이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이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처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자주 오셔서 회의 진행을 좀 아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한 이날 회의에선 이종철 펠팍 부시장의 부적절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회의에 참석한 권형만 씨는 의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려면 조례안에 대해 공부 좀 하고 오라는 이종철 부시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이 부시장은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며 오해였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권형만 씨와 한인 주민들은 강행 처리된 조례안 통과 무효 서명운동과 한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조례안에서 비롯된 펠팍타운과 주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이 정승진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신고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흑색 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이 정승진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뉴욕주 당국에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8일 공직자법에 따라 모든 후보는 후보 등록을 위한 지지 청원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열흘 안에 뉴욕주 윤리위원회에 후보자 개인의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윤리위원회가 정 후보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살피고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승진 후보 측은 스타비스키 의원이 지난 2013년 선거에 이어 또다시 부당한 흑색 선전을 시작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 문제가 재산 신고에 대한 연락을 뒤늦게 받아 생긴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신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이런 흑백 선전이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를 생기게 만들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정당하게 겨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어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녀 양육 비용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8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경제단체 디트로이트 이코노미 클럽에서 열린 유세에서 모든 자녀 양육 비용을 전액 세금 공제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측 관계자 역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공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공제 대상을 만들고 자녀 양육 비용에 적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 집권 시 추진할 전반적인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디트로이트의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의 경제가 민주당의 경제 정책 때문에 쇠퇴했다고 주장하고 클린턴이 집권하면 미국의 경제는 또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현재의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비즈니스 관련 세율도 15%로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정책이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를 부흥시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민 이순희의 영주권 문호는 전달 2년 6개월 후퇴한 바 있는데요. 9월 문호에서도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반면 3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6주 진전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8일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이순희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전달과 동일하게 2014년 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1일로 6주 더 진전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은 3순위 신청자들보다 2년 반이나 더 늦게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2017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취업의자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가족이민에서는 1, 2B, 4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특히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09년 9월 15일로 가장 많은 3달 15주나 진전했지만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2010년 1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8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동안 전자담배에 관해서는 규정이 모호했는데요. 나이 검사 없이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자판기를 통한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연방식약청은 지난 5월 발표했던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제안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8일부터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일반 담배는 물론 규제가 약했던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말아서 피우는 담배, 물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9년 FDA에 담배 감독 권한을 부여했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은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구매자의 연령 확인 방법이 모호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등이 요구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구매할 때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하고 소매업주가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자판기를 통해 나이 검사 없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뉴욕주 모든 공립학교에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포스터가 부착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학생들을 포스터에 자주 노출시켜서 피해 신고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전역 공립교와 차터스쿨에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180일 후인 내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지만 주 교육국장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립교와 차터스쿨은 학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 핫라인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포스터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핫라인은 주 아동, 가정 서비스국으로 연결됩니다. 상하원에 각각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셉 로바크 주 상원의원과 마이클 밀러 주 하원의원 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중 고교 여학생 4명 가운데 1명, 남학생 6명 가운데 1명꼴로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 대부분은 주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러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장려하는 포스터를 자주 보게 되고 신고하는 습관을 기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주요 교량과 터널이 보수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11일, 12일까지 공사 구간과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주요 교량 터널의 일부 구간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돼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곳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베이온 브리지, 홀랜드 터널 등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11일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뉴저지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는 로어레벨 브리지의 동쪽 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어퍼레벨의 일부 차량 통행도 제한됩니다. 또 12일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홀랜드 터널에서는 11일까지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가는 서쪽 방향의 한 개 차로를 막고 자정부터 오전 5시 30분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이온 브리지는 12일까지 주간과 야간 시간에 차량 통행이 양방향 전면 금지됩니다. 베이온 브리지는 11일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되고 주간 시간 동안에는 1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마일리지의 적립 기준을 비행 거리에서 티켓 요금으로 전환하는 항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만 우대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지난 1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플래티넘 멤버는 1달러당 11마일, 플래티넘 멤버는 8마일, 골드 멤버는 7마일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기준은 원월드 얼라이언스 회원인 브리티시 에어웨이, 에어 베를린 등과 공유합니다. 항공사 측은 한동안 마일리지 적립 정책에 변화가 없었지만 이번에 매출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델타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는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티켓 요금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칸 에어라인까지 가세하면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플라이어토크닷컴은 델타 유나이티드와 함께 3대 항공사 중 최악의 마일리지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스카이푸드닷컴은 결국 값비싼 퍼스트 클래스 이용자에게만 더 많은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 항공은 미국 내 대형 항공사 가운데 여전히 비행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LA 올림픽 유치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OC 위원들과의 미팅을 가진 후에 한 발언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미팅에 참석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올림픽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합류한 LA가 로마와 나이로비 등 쟁쟁한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너무 이번 캠페인 시즌 때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비하 발언도 많았고 여러 이제 IOC 멤버들께서 투표를 미국에게 안 해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IOC 위원들이 미국이 너무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단 한 번의 질문에 가세티 시장이 개인의 생각을 확대 해석했다는 분석입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요시되는 올림픽을 정치에 악용해 트럼프 후보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기회를 통하든지 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한 발언들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팔로텍스예요. 올림픽 유치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과거 1932년과 1984년 이미 두 차례의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며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히는 LAC.
11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9월 IOC의 개최도시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샌 버나디노 마운틴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4,5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키며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일럿 파이어로 이름 붙여진 이 산불은 어제 오후 12시 10분쯤 138번 하이웨이 밀러 캐년 인근에서 최초로 발생해 신고 당시 30에이커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이후 불은 급속도로 번졌고 어제까지만 1,5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5%로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카운티 소방국은 현재 173번과 138번 하이웨이 사이 에로헤드 로드가 폐쇄됐다며 운전자들은 15번 프리웨이와 18번 프리웨이 사이 구간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밋밸리 지역은 오늘 아침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빅토밸리와 인근 지역에는 현재 산불로 인한 공기오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호주의 한 소년원에서 미성년 죄수들에게 잔혹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때리고 옷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 최루 가스까지 쏘는 영상에 호주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도관들이 옷이 벗겨진 채 복면을 쓴 죄수의 손발을 단단히 묶습니다. 수감자의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는 특수 용도로 제작된 의자. 자연스러운 교도관의 행동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고문으로 악명 높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지난해 호주의 소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속의 소년 딜라는 11살 때 차량 절도로 소년원에 들어온 이후 지난 4년 동안 교도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독방에 갇힌 딜란에게 갑자기 교도관들이 들이닥쳐 옷을 모조리 벗겨내는가 하면 전화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흠씬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독방에 갇힌 다른 소년들에게도 소란을 피운다며 최루가스를 쏘기도 했습니다. This is barbarism. This is inhumanity. This is child abuse. 호주의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의 지속적인 잔혹 행위가 드러나자 호주 사회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It wasn't just sort of incarceration. It's isolation, very aggressive and vulgar language of demonstrating a contempt for these children. 파문이 커지자 주지사와 교도소 책임자는 해임됐고 호주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We are determine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re has been a culture of abuse and indeed whether there has been a culture of cover-up. 하지만 선진국 호주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사건의 충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20대 청년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관광 명소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립공원 경찰은 20세 켈빈 라일리가 7일 밤 샌프란시스코 기라델리 광장 근처에 있는 아쿠아틱 파크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라일리는 당시 친구와 함께 포켓몬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은 괴한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총을 쏜 후 도망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2016 리우올림픽 8강 진출을 기원하는 합동 응원전이 10일 퀸즈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펼쳐집니다. 뉴욕 대한체육회와 금강산 식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응원전은 한국 대 멕시코의 조별리그 C조 3차전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한국은 멕시코와의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진출하고 승리하면 조선두로 8강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노인 직업 전문학교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록회는 노인 및 장애인 전문 직업교육 비영리기관인 이스터실즈와 협력하고 뉴저지주 노동국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등록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으로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 주민에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은 전액 무료이고 신청은 9월 10일 마감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정신건강클리닉이 최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한인들에게 더 많은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요일은 휴무였지만 지난달 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1시부터 시작하던 화요일과 목요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진료 시간이 확대됐습니다. 그 밖에 토요일 역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로 진료 마감 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입니다. 미국은 의회민주주의가 가장 세밀하게 잘 발달된 나라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의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잘 발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출직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자기를 뽑아준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에 늘 깨어있는 일입니다. 유권자들의 입장과 의도에 거슬리게 되면요, 선출직 정치인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권한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대로 낙선의 고배를 맞는 거 당연하죠. 미국의 연방 정치인을 보면요,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요, 하원은 2년입니다. 상하 양원 제도인데도요, 워싱턴은 하원 중심의 정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임기가 2년이니까 의원들이 늘 시민들과 어울려 있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둔감하면 자리가 위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원의 움직임을 보면 곧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 틀리는 게 아닙니다. 연방 정치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는 유권자에게 오히려 더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일도 많고 아주 귀찮죠. 선거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많은 선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많다는 것은 이 사회의 주인이 결정권자가 시민, 유권자란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요, 행정구역당, 단위 행정구역당 한인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여러분 바로 이 뉴저지의 팰리세이드 파크입니다. 뉴저지주의 20개의 카운티 중에 하나가 버겐 카운티고요. 버겐 카운티 내에 70여 개 타운 중에 하나가 바로 팰리세이드 파크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2만여 명의 인구 중에 여러분 12,000여 명이 아시안, 즉 한인입니다. 시장과 6명의 시의원, 그러니까 7명이죠. 이게 선출직으로 이 타운을 운영합니다. 한인 시의원이 지금 2명입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한인이지만요, 사실 이 지역의 상권은 거의 전부를 한인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게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팰리세이드 파크의 유권자가요, 6,500여 명이 됩니다. 매 선거마다 유권자의 이 절반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한인이고요, 상권의 점유율은 거의 99%인데 늘 적다고 하는 유권자도 우리 한인들은요 2,500여 명이 넘는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팰리세이드 파크는요 절대 다수가 한인, 우리 한인 동네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이 동네 뉴스거리가 이 팰리세이드 파크의 주민들을 모르게, 다시 말해서 한인들 모르게 팰팍 정치인들이 주거지 지역의 조닝을 변경했다고 한인들이 타운홀로 달려가서 항의하고 성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입니다. 정말로 정치인들이 그랬다면 그건 아주 저질의 정치인들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한인들이 몰랐다면요, 그나마 2명의 한인 선출직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절대 다수가 한인인데 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치직을 유지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다수가 차별을 받는다. 여러분, 인구가 절대 다수인데 차별이 있다. 이런 말은요, 다수인 한인들은 바보다, 칠띠기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로 창피해서요.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들이 차별을 당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지역 연방의원님과 펠팍의 한인들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차별이 좀 있다 이런 걸 언급했다가요. 야, 이 사람아, 선거제도인데 다수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말을 듣고서 제가 좀 뻘쭘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들이 정말로 제발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투표 말입니다. 한인 시민권자가 한 3,600명 있습니다. 유권자는 한 2,500여 명입니다. 여러분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투표권자들 제발 투표하셔야 됩니다. 한인들이 합심해서 선거 때에요, 1,000명 이상만 투표장에 나와도요, 순식간에 이 동네 한인들 세상 됩니다. 차이나타운 그런 동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유권자로 등록하시고요,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장에 안 나오니까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칠뜨기로 알고 제멋대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와 같은 표현이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수가 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요즘 세상에, 풀뿌리의 세상에, 요즘 세상에 다수가 차별받는다, 이거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고 더운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